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노후에 지금 혼자 살면서 외로움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노후에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없애는 또 즐겁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후에 혼자 살면요, 삶이 지루하고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걱정이 되시죠? 지금은 배우자나 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요, 자녀는 이제 출가하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또 이혼이나 사별 후에 혼자 살 때가 오게 되죠. 자, 그때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혼자서도 즐겁게 살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째, 혼자 사는 노인의 충격적인 통계. 두 번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고령자의 수와 또 노후에 혼자 사는 분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요, 약 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이 되면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 인구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요, 16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고령자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이요 35.1%입니다. 그러면 100가구가 있다면 이 중에서 35가구는요 혼자 사는 노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자, 혼자 사시는 노인 가구 몇 살의 비중이 가장 많을까요? 70대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은 성별로 봤을 때요, 여자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100명의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면 여성이 72명이라는 뜻이죠. 남성보다 여성이 혼자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대부분 혼자 사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취미 활동을 한다입니다. 취미 활동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노년에 취미가 있는 삶과 또 없는 삶은요,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온 취미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취미를 도전하는 것도 삶의 신선한 자극이 되어서 좋습니다. 여행이나 체조, 요가 같은 활동적인 것도 있고요, 노래방, 요리교실 또는 독서 모임 등과 같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림, 글쓰기, 원예 등과 같이 혼자서 차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 먹고 찾아보면요, 노년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취미는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각만 하지 않고 용기 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럼 나의 취미들이요, 나의 노후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자원봉사 활동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입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활동은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이제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원봉사는요, 지역별로 수시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요, 또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에 큰 활력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반려동물을 키운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에 10배, 100배를 우리 강아지가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은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분들은요, 심신이 안정화되고 힐링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기르면요, 거의 매일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올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럼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사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은요, 항상 내 옆에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영혼의 친구이고요, 또 함께 산책을 하면서 내 건강을 또 지켜주고요, 또 자연스럽게 다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을 한다입니다. 자, 일이 없이 노후의 긴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싶다면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지자체를 통해서 노인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그 고령의 나이에도요, 택시 운전, 용달, 간병인, 청소, 이런 경비원,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네,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또 좋은 친구를 새길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건강에도 좋고요. 또 소액이라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운동을 한다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운동이 필수죠. 적당한 운동은요,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요, 근력도 단련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산책이나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요가도 추천드립니다. 또는 약간 돈이 들지만요,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요,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이 고독감과 외로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성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별도 있고 이혼도 있고 또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살아가는 것이요,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사는 것이 외롭다면요, 이성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인생을 보내면 좋겠죠. 네, 이때 이성 파트너를요, 꼭 결혼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면 부담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요, SNS 활동하기입니다. SNS는요,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어서요, 만나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죠. 온라인 공간에서 SNS를 통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요, 소통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요, 혼자 사는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들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방법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간다입니다. 살면서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혼자 살면서 사람이 그리워지거나 또 이제 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건강만 해서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실버타운을 찾아서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국내에는요, 다양한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항상 누군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고요, 또 내 몸이 갑자기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요, 거의 매일 다양한 이벤트 또 레크레이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실버타운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요, 종화를 해본다입니다. 네, 종화는 말 그대로 삶을 정리하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요, 꼭 남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해두면 본인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종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 상속이나 또 유언, 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장례식, 무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노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엔딩 노트를 써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엔딩노트 작성법은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60살이 넘으신 분은요, 아래 링크 꼭 보시고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두 세대의 주택을 지어 자녀와 함께 산다. 저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요, 가족의 따뜻함을 원한다면요, 자녀와 함께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공간에 사는 것은요, 가족이지만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세대 주택을 지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2세대 주택이란 뭐냐면요, 부분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도 있죠. 거실처럼. 근데 주방이나 화장실, 방은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집입니다. 한 집에서 이 가족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후에 혼자 살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10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하나씩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가져오는 것에 비례해서 노후가 외롭지 않고 더 즐겁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첫째, 취미 활동을 한다. 두 번째, 자원봉사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세 번째, 반려동물을 키운다. 네 번째, 일을 한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한다. 여섯 번째, 파트너를 찾는다. 이성 파트너죠. 네. 일곱 번째, SNS 활동하기. 여덟 번째,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아홉 번째, 종화를 해본다. 종화이라고 하면 이제 엔딩 노트 작성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두 세대 주택을 지어서 가족과 함께 산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60대 정도까지. 근데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 삶으로 가져오시면요, 다양한 즐거움도 찾고 활력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